문재인 전 대통령이 연하장을 공개를 했죠. 연하장이지만 많이 썼어요. 연하장에. 어떻게 보면 뭐 글쎄요. 압축된 걸로 보이지만 뭐 신년사라고 할 수도 있을 정도의 내용을 담았는데 뭐 전체적으로 이런 얘기입니다. 뭐 평산마을 바라보면서 뭐 이렇게 인사하지만 중간쯤에 내용이 심상치 않은 내용이 들어갑니다. 크게 보겠습니다. 이겁니다. 경제는 어렵고 민생은 고당하고 안보는 불안하다. 이건 뭘까요? 지금 현 정부를 엄청나게 비판한 걸까요? 그러면서 새해 전망은 더욱 어둡습니다라고 아주 비관적으로 진단합니다. 그러면서 이 얘기를 꺼내요. 서로 등을 기대고 온기를 나눠야 할 때, 어렵고 힘들더라도 서로 손을 맞잡을 때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건 누굴 들으라고 한 얘기일까요? 뭐 여러 가지 추측이 됩니다. 좀 더 소개해 드릴까요? 이 위쪽도 있어요. 뭐 유난히 춥습니다. 그리고 이태원 참사 얘기를 해요. 근데 뭐 책임지지 않고 보듬어 주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까지 꺼냅니다. 아, 이걸 보니까 이건 명백히 누굴 겨냥한지는 알겠네요. 알겠습니다.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 얘기가 나왔고요. 그러자 다음 화면도 있습니다. 다음 화면은 국민의힘의 반응이죠. 아, 여기도 뭐 대단한 반응이 들어가 있어요. 공식적으로 성명을 내는 결기도 없으면서 뒤에서 궁시렁거리는 모습에 존경심이 생겨날 수 없다. 궁시렁거린다고 했습니다. 잊힌 삶을 살겠다던 문 전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완전히 잊힌 존재가 될까 봐 불안한 모양이다. 아, 뭐 맹비난입니다. 이 정도면은요. 자, 이 얘기 좀 해보죠. 우선 송석준 의원님. 예. 문재인 전 대통령의 연하장 내용, 이거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예, 저는 문재인 정부 내내 내로남불 정권이었다. 그리고 또 내정 남적 정권이었다. 다시 말해서 내가 하면 정의, 남이 하면 적폐. 예. 그래서 그 정권을 갖고 있을 때도 저런 투에 모든 잘못된 건 지난 정권 탓, 또 잘하는 건 지금 정부 탓 이렇게 하더니 지금 물러나셔서도 지금의 어려운 상황은 맞죠.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반성을 하셔야 될 분이 오히려 지금 마치 그 책임이 현 정부에 있는 양, 현 정부를 사실은 지금 제대로 책임 정치를 할 수 있게끔 여건도 만들어주지 않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와중에 지금 오히려 지금 현재 그 경제가 어렵고 민생이 고단하다, 안보가 불안하다. 그게 왜 이런 현상이 생긴 거겠습니까? 지난 정부 내내 장밋빛 평화 환상 대북 정책, 그리고 뭐 듣도 보도 못하던 소위 소득주도 성장, 네, 여러 가지 우리 사회에 맞지 않는 또 코로나 대책에서도 사실 과학적인 방역보다는 그냥 국민들의 협조에 의한 조였다 풀었다 하는 정책, 이런 여러 가지가 결국은 오늘의 이런 힘든 경제 위기 그리고 민생 고단함 그리고 안보 위기를 초래한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그 전직 직전 대통령으로서 규모하게 본인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또 인정하면서 오히려 새 정부가 좀 아쉽지만 지금 잘해줬으면 좋겠다라면서 오히려 좀 힘을 실어주는 말씀을 해주셨으면 훨씬 더 존경받는 전직 대통령의 모습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는 또 지금 신년사 중에 또 주목할 부분이 바로 저 아래 부분입니다. 어떤 겁니까? 우리 이번에 그 12구 참사, 그것을 두고 이태원 참사, 그거에 대해서 일가를 하셨지 않습니까? 이거 책임지지도 않고 보도해주지도 못한 모습이 안타깝다 하시면서 제발 이웃의 아픔에 공감하고 배려하며 연대하는 모습이 필요하다. 연대하라 그랬어요. 그렇죠, 연대. 그게 왜 연대가 여기서 답이 될 건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의심이 갑니다. 사실은 당연히 우리가 이 참사에 대해서는 희생자 가족 보듬고 저들이 또 위로하고 분들이 또 필요한 거라면 우리 따뜻한 배려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참사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게끔 우리 사회가 철저하게 원인을 분석하고 규명하고 거기에 대한 과학적인 이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일 과제는 재발 방지입니다. 근데 지난 정부 내내 그랬어요. 참사 있을 때마다 찾아가서 눈물 흘리시고 또 이렇게 가족 의료까지는 좋으셨는데 그 다음에 어떤 이런 재발 방지 방안을 어떻게 만들어야겠다는 얘기들이 잘 안 보였어요. 내내. 그러더니 지금 오셔서도 지금 우리 저 윤석열 정부는 이번 이태원 이번에 12구 참사에 대해서 냉정하게 정말 원인이 뭔지 책임 규명 제대로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원인이 밝혀지면
다시는 재발 방지 방안을 과학적인 방안을 만들어낼 것이고 또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예. 철저하게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국정 운영 국민의 대표로서 국정을 책임지는 분들의 입장은 정말 어떤 감성적으로 어디 뭔가 평화를 기대하거나 안전을 기대하거나 예. 경제 일자리가 저절로 만들어질 것을 기대하기보다는 감성이 아닌 이성에 의해서 철저하게 국민들의 기대에 맞는 현실적인 대안과 그런 실천 방안을 마련해 줄 줄 알아야죠. 이제부터라도 좀 다시 한번 반성하시면서 새 정부가 제대로 일할 수 있게 예. 좀 도와주시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가만히 듣고 이제 박지원 의원께서 손 드셨는데 일단 윤경호 의원님 바로 이렇게 드리고요. 네, 박지원 의원께서 또 질문 드릴게요. 윤경호 의원님 이걸 좀 다시 한번 봐주세요. 그러니까 요약하면 그래요. 지금 상태가 어렵고 고단하고 불안하고 어둡다는 거예요. 아, 이 뭐 비관적인 표현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그러고 나서 손을 맞잡고 이겨낼 수 있다. 근데 요 아래 대목이요. 특히 요 아래 대목. 요거 글쎄요. 듣기에 따라서는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반가운 대목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뭐 꼭 그렇게까지 볼 건 아니지만 요 얘기까지 꺼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 아래 대목이야말로 보기에 따라 듣기에 따라서는 그냥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우리 다 같이 전체. 이 어려움을 이겨냅시다. 라고 그냥 덕담 차원에서 한 얘기라고 넘어갈 수도 있죠. 예. 문제는 자 그럼 문재인 대통령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는 딱 한마디만 하고 말았어야 되느냐.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들이 나올 때마다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우리 송석준 의원님처럼 예. 이렇게 비난을 퍼부을 수 있어요. 예. 그러나 아까 저분이- 박정화 대변인도 뭐 엄청나게 혹평을 했어요. 박정화 대변인의 저 논평은 제가 보기엔 공당의 어찌됐든 수석 대변인인데 저는 좀 생각을 한 번쯤 하고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그 얘기를 하려는 이유는 예.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금 현직에 힘을 가진 분이라면 전직 대통령이지만 물러나서 지금 야당의 뭐 총재를 하고 있거나 야당의 뭐 대표를 하고 있거나 예, 예. 여전히 정치권에 발을 디디고 있거나 예. 그렇다면 이런 식의 얘기를 한 거에 대해서 아까 박정하 대변인처럼 저렇게 맹비난을 퍼부을 수도 있다고 봐요. 또 우리 송 의원님처럼 비판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러나 저분은 이미 물러났잖아요. 예.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가끔 드립니다만은 트럼프라는 미국 대통령, 전 대통령이 정치권에 뛰어들어서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가장 나쁜 짓이 뭐였냐? 제3자나 또는 상대방을 악마화시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맹목적인 비난과 비판이 쏟아지도록 예. 그를 악마처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언사 행동에 대해서 그와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도 거기에 증오심을 갖도록 만들어 가는 거죠. 그러나 그게 현직에 있는 자기의 라이벌이고 현직에 있는 권력을 쥐려 사람이라면 그런 비판 감내해야 됩니다. 예.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조차도 그런 악마화의 대상으로 삼는다면 그건 사회가 정말 증오에 가득 찬 사회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저런 메시지를 냈을 것이다라고 한다면 예. 비판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런 차원이 아니고 정말 전직 대통령으로서 연하장이라고 아까 앵커가 얘기했잖아요. 예. 인사하는 차원에서 올린 글이라면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도 저는 되는 얘기 같다. 물론 뭐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책임 안 지는 모습 예. 저런 거 안타까운 표시는 뭐 뭔가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경제 상황에 대한 진단이나 아니면 모두 다 이 어려움을 손잡고 같이 극복합시다라는 얘기는 꼭 정치적인 의도가 예. 아니어도 할 수 있는 얘기라는 거 저는 그렇게 봤으면 좋겠어요. 문재인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이미 현직에서 물러나고 권력을 향해서 내가 다시 도전을 하겠다라는 의사가 없는 분들조차도 이렇게 악마화의 예. 대상으로 삼는 거는 현직에 있는 분들은 좀 예. 자제를 하는 게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정희 의원님, 이런 가운데 오늘 이재명 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잖아요. 근데 연합장 내용이 아마 이런 얘기가 또 대화의 주제로 올라가겠죠?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저라도 새 인사장 저렇게 보냈는데요. 예. 네, 그래서 실제로 작년의 내용을 빼면 이태원 참사하고
경제 어려운 거 빼면은 얘기할 게 없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대통령께서 신년 인사하면서 서민 경제에 대한 걱정을 그만큼 하셨냐, 예. 아니면 안보 불안에 대한 이런 걸 하셨냐, 이런 건 빠졌잖아요. 특히나 북한 문제 다루지 않았고 예. 이런 차원에서도 그 경각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고 또 사실은 진영 논리를 떠나서 예. 일국의 대통령이셨고 지지율이 40%대까지 있었으면 그것이 우리나라 잘 되기를 바라서 저런 예. 말씀을 하셨지 여기 진영 논리로 아와 적을 나누기 위한 건 아니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렇게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고 예. 또 오늘 가시는데 문재인 대통령 만나시는데 예. 민주당의 전통이 그 전에 있었던 대통령이나 큰 정치 지도자를 만나는 것이 원래 전통이었어요. 예.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가는 거라 이렇게 생각되고 또 이 시기에 단결이 좀 잘 돼야 되는데 예. 이재명 당대표 중심에 또 이렇게 당내에 세력도 있을 거고 문재인 대통령을 같이 그 정치적 노선을 걸었던 사람들도 있는데 그것이 작은 갈등은 있을 수 예.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통합하는 것이야말로 지금 현재 야당이 해야 될 입장이다. 당연히 와서 만나봐야 되고 여러 가지 또 부족한 면에 대해서는 예. 그래서 얘기 듣고 자문을 구해서 또 그걸 반면교사로 삼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당연히 가야 되고 당연히 얘기 듣고 또 본인도 하고 싶은 얘기 예. 그걸 통해서 하는 게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 일정이 아까 잠깐 소개된 화면이 있었는데 다시 한번 좀 불러볼까요? 요겁니다. 어제는 DJ 묘역, 그다음에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 그다음에 권양중 여사, 그리고 중간에 김경수 전 이사도 잠깐 만났죠. 뭐 대화를 좀 나눴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오늘은 문재인 전 대통령 예방, 요겁니다. 근데 상황이 이제 이재명 대표 자체가 굉장한 지금 사법 리스크 상황이라서 뭔가 의지하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시각도 분명히 존재해요. 그리고 아까 봤던 국민의힘 박종화 대변인 이 논평 다시 한번 불러볼까요? 요거는 최영철 편집에 잠깐 이거 좀 봐주실까요? 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아주 약간 단골처럼 비판한 대목이 이거예요. 아니 이친삼을 사시겠다 그랬는데 왜 자꾸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이걸 갖고 단골로 나오는 논평이거든요. 요거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 송석준 의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그 윤석열 정부 내에 그 장관급 중에도 문재인 정부 시절에서 임명한 분이 안 나가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남아 있죠. 그래서 지금 정치권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음모론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 그 전직 대통령이 아직도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 그분들 보고 나가지 말라고 한다. 이런 얘기까지 나놉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만큼 이게 진영 논리가 굉장히 세고 아직도 그 진영 논리 때문에 차기 정부에 대한 협조까지도 하지 않는다. 이런 비판이 아직도 날선 비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것이 현실화돼서 또 싸우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행정부 내에서도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당장 공무원들이 그런 기관장이 있으면 예.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일을 하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예. 그런데 이런 상황 속이 계속되는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저렇게 정치적으로 조금 논란이 될 만한 말씀을 하시고 또 대변인이 맞대응을 하고 예.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이 근원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좀 참아주셔야 한다. 아. 절제를 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분란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그런 음모론까지 생기고 있는 것이다. 예. 그런 지령에 의해서 지시에 의해서 그분들이 물러나지 않고 있다. 이런 말까지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 대통령께서 그렇게 절제하지 않으시면 예. 끝없는 싸움이 일어나고 지금 정권이 교체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인 갈등이 해소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대통령께서 대통령을 지낸 분 같으면 그러한 절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아실 텐데 계속해서 그러신다면 예를 들어서요. 만약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예. 지금 이재명 대표께서 받고 계신 제3자 뇌물죄 예. 성남FC 의혹 관련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받았던 것이 제3자 뇌물죄입니다. 아. 그러면 그분이 지금 사저에 앉아서 나 제3자 뇌물죄 죄 없어. 저 사람 한번 봐. 저 사람 죄 없다고 지금 발뺌하잖아. 뭐 세에 맞아 그런 입장이라도 또 공개가 그렇습니다. 된다면. 계속 SNS 메시지 내고 아. 태극기 부대 찾아가고 해보십시오. 그게 나라가 뭐 똑바로 되겠습니까? 저는 전직 대통령께서는 절제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후대의 정치인들이 예. 잘할 수 있도록 덕담하고 용기 주신다면 나라가 바뀌는 것이지 자신의 입장만 자꾸 저렇게 말씀하셔서는 갈등만 재현될 뿐이고 우리 사회가 진정되지 않고 계속해서 복수만 예. 일어나는 그런 사회가 될 것 같아서 저는 대통령께서 조금 너그러운 마음으로 절제를 하셨으면 나라가 좀 더 편하고 국민들께서도 좀 더 편한 마음으로
새로운 한 해를 예. 보내지 않겠나 싶습니다. 아무튼 뭐 지금까지 뭐 신년사, 뭐 연합장 내용, 뭐 입장, 일정 뭐 이런 거 좀 쭉 연속해서 전해드렸고요.